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주거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거 공간이 이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공간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예, 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공간이 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그리고 수험생이 되고, 그리고 취업생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서 또 자녀의 이제 휴식처가 됩니다. 휴식처가 되면 부모들은 내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령 명사가 생기는 대로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의 공간이 됩니다. 부모, 어, 엄마는 식탁의 한켠으로, 그리고 아버지는 소파의 한켠으로 유일한 공간이, 어, 유일한 공간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지만, 나만의 공간으로 아이러니하게 벌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내 집인데도 내 공간이, 그래서 기대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어떻게 공, 이 우리의 공간을 이제 생활 방식을 점검해보고, 기대의 수명이 연장될수록,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이 공간을 일과 취미를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의 주거 공간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하고, 어, 디자인 설계 시 장애인이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로 하지만 장애인의 그 결정권이 주어지면 보편적이고 사회적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니어 분들도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장애인처럼 시니어 분들의 결정권도 어, 음, 어, 결정권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잠깐 언급하면서 마쳤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주방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해서 조금 긴 시간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주거 공간이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보여줘서 이제 최적의 공간 만들기가 지금도 이제 ING 진행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표를 보듯이 이 10세가 학교 가기 전 취약 아동 이제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이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안전사고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그 주거 공간에서 어, 안전사고가 있지, 안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어, 삶의 질을 변화가 있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10대서부터 60대까지 이 안전 사고의 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교육 현장과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여지는 것처럼 그 안전저널 저널에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바인데요. 2020년에 조사한 바로 고령자이신 시니어분들이 이 집에서 이제 사회활동을 마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낙상사고라든지 이 집에서 안전사고, 미끄러진다든지 욕실에서 라든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많이 당하면서 50% 이상이 65세 이후이고 그리고 6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점이 친환경적으로 맞춤형 주거 공간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6년 전에 제가 마을버스에서 이제 하차를 하려고 하다가 마을버스가 잘 정착했는데도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버스 안에서 넘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진탕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그 이후로 버스를 타지는 않습니다. 정운전선은요. 그 경험처럼 여러분도 비슷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시니어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외부나 주거 공간에서 불편한 부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 제일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익숙한 공간 보호자나 돌봄 제공자들이 그 공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그리고 일단은 돌봄 제공자 중이 그 공간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선이 바뀌어지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돌봄의 제공자 중심으로 동선이 맞춰지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는 부분이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식 개선의 하나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와서 왜?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화와 장애로 인한 변화는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준비하지 않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곳, 주거공간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생활 방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와서라는 질문은 잠깐 내려놔 주시고요. 어, 기대 수명 연장으로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애가 있어도 내 공간을 지키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기, 악기도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요리도 배우며, 아니면 지인들하고도 반려동물을 하고 산책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집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익숙한데 불편을 느끼는 곳이 어디실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어디세요? 작업실, 작업실로 쓰는 그러니까 서재이실까요? 아니면 주방이실까요? 아니면 침실이실까요? 어, 제가 살고 있는 주공간에서 작은 방을 작업실로 쓰고 있는데 작업실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 어, 지난 토요일 날 주거 가옥이라고 하는 음, 이제 주식회사에서 프로그램 워크숍을 할 때 이제 조사 설문지를 한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그리고 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제가 추가한 부분인데요. 어, 일은 이제 편의시설하고 편의제공인데 충수 그리고 창문 그리고 바닥이라고 하는데 바닥은 미끄러지는 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해놨고 충수 화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 저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휠체어 장애인분도 내려갈 수가 없고 어르신들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해놓은 거고 그리고 어,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든지 아니면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부분은 제일 사고가 많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표시해 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불편하다라고 느낀 곳은 화장실 싱크대, 베란다입니다. 제일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음, 또한
제가 많이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 제가 많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고 점검 리스트를 만져보시는 것도 좋고, 어, 여러분의 주거 환경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공간을 채팅창에 남겨봐 주셔도 좋습니다. 결국 노화하고 이제 이제 늙어감하고 장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질문에 따라 준비해 나간다면 일과 취미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독립물 생활을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가능성이 커질까요? 저는 커진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저는 바랍니다. 음, 그래서 이 질문을 어,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울리지 어, 외롭지 않게 어울리는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제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